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부부들에게 있어 가장 많이 싸우게 되는 문제가 처가 혹은 시댁 문제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부모님이 걸려있는 문제이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 같아요. 오늘 사연자님도 이런 문제를 겪으셨다고 하는데요. 읽으면서 나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떤 내용인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같은 때에는 그나마 화병도 좀 가라앉았고, 이런 글도 쓸 수 있게 되었네요. 원래는 그러지 않았지만, 결혼한 이후로 늘 힘든 일만 겪다 보니까 저도 흰머리가 많이 늘고 고생한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아직 나이가 30대 후반인데 흰머리가 너무 많아져서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제 마음속으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으니, 이제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제 일생에 있어서 가장 잘못한 선택이 있다면 단연 그 어떤 것도 이것을 이길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댁이라는 글자인데요. 제일 원수 같은 시아버지부터 늘 제 속을 뒤집는 시어머니, 인간 같지도 않게 느껴지는 신우까지 어쩜 그렇게 환상의 3인조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속에 꼭 비겁하게 숨어 있는 제일 역대급 문제아인 남편. 이 인간 때문에 제가 평생 안 만나도 되었을 이런 인간 군상들과 인연이 된 것 같아요. 처음 결혼했을 때부터 신우는 저에게 아주 감정이 안 좋았던 것 같더군요. 왜냐하면 결혼하고 첫날은 자기네 집에서 꼭 자고 가라는 것을 제가 단칼에 거절했거든요. 저희 신혼집도 열심히 꾸며두었고, 오늘 내내 손님들 만나라 너무 힘들었어요. 받은 선물들도 정리해야 되고, 집에 가서 자고 싶어요. 저희는 그만 갈게요. 이렇게 제가 말을 했거든요. 그게 그렇게 신우 눈에는 고가웠나 봅니다. 어머, 명주야. 너는 정말 이제 하고 싶은 말을 아무렇게나 다 하고 사나 봐. 어른들 앞에서 그렇게 꼬박꼬박 네 의견 말하는 게 어딨어. 사람이 어떻게 살면서 자기 할 말 다 하고 사니? 너 진짜 재밌는 애다. 그러는 자기야말로 저랑 한 네다섯 번 본게 다면서 반말을 하더라고요. 저보다 나이가 7살 위인 시누는 처음엔 저한테 올케라고 불렀었어요.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말 같지도 않은 핑계를 대더니 대뜸 언니 동생 하자고 하더군요. 대부분의 신우 올케 사이가 다 이런 건진 모르겠지만 전 솔직히 무슨 놈의 얼어 죽을 자매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엄마도 며느리 들어왔다고 막내딸 생긴 것 같다고 너무 좋아하셔. 나도 너 들어오니까 너무 좋고 말이야. 우리 영철이랑 같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아줘. 나도 너네한테 잘할게. 그러면서 대뜸 편하게 부르겠다며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결혼식장에서도 어찌나 저를 갖다가 이름을 불러대던지 너무 불편했어요. 어머, 여기 봐봐, 명지야. 내 친구들이야. 인사해. 그러면서 자기 친구들을 마구 데려와서 앉히더니 다짜고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제 친구들도 서 있고 정신이 없는데 그 틈을 밀어내고서 그냥 막 우겨 넣어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때부터 감정이 안 좋았던 저는 결혼식을 치른 당일날 시댁에서 잘하는 말도 당연히 이해가 안 갔어요. 그걸 꼭 식장에서 사람 많고 번잡한데 몇 번이나 확답을 들었어야겠냐고요. 명주야, 우리 엄마 아빠가 영철이 장가 보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엄마랑 아빠 어젯밤에 영철이 방에 들어가서 침대도 하나하나 손에 쓸어보면서 우는데 너무 안쓰럽더라. 어른들 한번 생각해드리는 셈 치고 오늘만 와서 하루 자고 가. 그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 신우는 되게 여우 같게도 우리 엄마 아빠가 패백실을 나간 것을 잽싸게 확인하고서 말하는 거예요. 전 그럴 수 없다고 계속 말했고
보다 못한 남편이 그냥 일어서자고 했어요. 저 누나, 나 엄청 피곤해. 우리 내일 새벽까지 나가야 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신혼여행 다녀와서 집에 들르면 되잖아. 집이랑 우리 신혼집이랑 멀지도 않은데 자주 들리면 되지. 그리고 왜 그런 얘기를 당일날 해, 피곤하게. 본인의 동생이자 저에게 남편인 이 사람이 이렇게 퉁명스럽게 쏘아대자 신우는 제 앞에서 민망했는지 인상을 확 찡그리더라고요. 저놈 자식이 버릇없게 진짜. 야, 너 그거 엄마 서운하게 하는 소리야. 엄마랑 아빠가 어제 네 방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장가 간다고 끝이 아니야. 효도하려고 장가 가는 거지. 너만 재미 보라고 하는 건 줄 알아? 저는 이때 순간적으로 귀를 의심하게 되었어요. 장가를 뭐 하러 가는 거라고? 다시 두 귀를 쫑긋 세워서 뭔 말인가 한참 생각을 했답니다. 아니, 제가 왜 남편 효도하라고 결혼을 해줘야 하는 걸까요? 이날 어찌어찌 넘어가긴 했지만 이후로 신우는 저를 완전히 찍어버린 듯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댔어요. 그뿐 아니라 더 큰 암초 같은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아버님이셨어요. 신우가 이래저래 꼰지르는 말을 아버님은 그대로 조금도 거르지 않고 다 들었고 그대로 저에게 전화해서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새애기 너 말이야. 네 형님이 이렇게 저렇게 알려줬다는데 어디 버릇없이요 대뜸 말을 다 자르고 드냐?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니네가 그냥 태어나서 니들끼리 살아가지고 결혼하고 시집 장가간 줄 알아? 왜 부모의 은혜를 몰라? 네 서방이 안 그런다고 하면 네가 제대로 달랬어야지. 네 형님이 그렇게 창피하고 무안하게 만들어도 되는 거야? 아니 누가 한 집에서 나온 피 아니랄까 봐 막무가내로 몰아붙이는 게 똑같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어머니는 좀 다를까 했더니 그렇지 않았어요. 아버님과 신우는 부녀지간이라 완전히 똑 닮았고요. 그런 신우를 낳은 어머니도 별반 다를 건 없더라고요. 조금 둔하고 느리고 그러면서도 욕심 부리는 것은 똑같았어요. 신혼여행들 가서 뭘들 사왔어? 영철이 고모네는 명품백 사왔다더라? 게다가 뭐 가전도 바꿔줬다는데 우리는 뭐를 사주려고 그렇게들 튕겼대? 좀 어이가 없었던 게 저희가 결혼할 무렵 남편의 친척도 비슷한 시기에 장가를 갔어요. 그쪽 시고모님네도 이래저래 교류가 있었던 모양인데 거기 며느리랑 비교를 하시면서 은근히 저를 압박하시더라고요. 전 한마디도 지지 않고 그대로 다 내뱉고 무례하게 말한 상대 쪽에 입을 다물게 해야 성이 풀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날도 어머니한테 그냥 할 말 다 했답니다. 음, 어머니, 저희가 튕기기는 뭘 튕겼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 가서 향수랑 벨트 사왔어요. 시중에 돈도 여유가 없었고, 집 사는 데랑 결혼식 하는 거, 그리고 신혼여행에 보태느라 돈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도 나름 명품 브랜드 향수와 벨트를 어머님과 아버님께 각각 내밀었는데, 어머니는 미묘한 표정을 지으면서 눈썹을 쓱 들어 올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향수를 들고 면이 몇 개고 각이 몇 개인지 꼭지점은 또 몇 개이고 무슨 면체인지 분석이라도 해야 되는 초등학생처럼 계속 미심쩍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다는 말이 대체 누가 교양 없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며 사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거 진짜 맞니? 뭐 채널인가 뭔가 그런 거 아니야? 뉴스 보니까 요즘 그렇게 가짜가 많다고 하더라. 너네들도 사기당한 것일 수도 있어. 잘 찾아봐. 어머니, 가짜라뇨. 면세점에서 사온 거고, 여기 영수증도 있어요. 쇼핑백까지 다 받아왔는데 가짜일 리가 있나요? 그러자 어머니는 여기서 괜히 빈정대시려다가 말문이 막혔고, 자기 건 하나도 없어서 화가 난 듯한 신우가 잽싸게 끼어들더라고요.
엄마 딴에는 정말 사온 게 이게 전부인가 싶어서 묻는 거지. 하도 올케가 돈이 없다고 하니까 짝퉁 사서 예산 맞췄나 싶기도 한 거고. 아빠 거는 멀쩡한 거지? 이러면서 지가 먼저 아버님께 드릴 선물 쇼핑백을 오픈하는 거예요. 그렇게 쓱쓱 훑어가면서 둘러보는데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 싶었어요. 이 집 인간들에겐 뭔 선물 같은 것들을 도통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잠깐 왕래를 끊으려고 했어요. 초반부터 쎄하다 싶을 때에는 빨리 정리하는 게 낫겠다 싶어 빈틈을 주지 않았답니다. 친구네나 아는 언니네들을 보면 거의 시댁과 가까이 살면서 처음엔 부르는 대로 다니다 보니까 별의 별 잡일들을 다 떠맡고 있더라고요. 저까지 그리 되지 말란 법은 없다 보니 멀리 했는데 이런 모습을 고깝게 보고 있는 존재가 있었어요. 바로 다름 아닌 아버님이었습니다. 새애기 너는 어째 결혼해서 얼굴을 도통 들이밀 생각을 안 하냐? 너는 이 집 사람이 되었으면 그에 맞게 도리를 해야지. 어째 그렇게 맨날 요리조리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냐? 아버님이나 신우나 정말 첫마디부터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게 있었어요. 피해 다니는 게 아니고 제가 직장을 다니느라 바빠서 그래요. 저도 찾아뵙고 싶지만 시간이 안 나는 걸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탁 받아쳤더니 그럼 주말이라도 와서 좀 어머니를 거들라는 거예요. 네 시어머니는 며느리 들어왔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네가 맨날 안 오고 영철이도 안 오니까 맨날 저게 뭐냐? 주말마다 밥을 저렇게 많이 해놔도 먹을 사람이 없어서 다 버린다. 그리고 정리할 사람도 없어. 네가 와서 좀 도와줘야지. 이게 다 뭐냐고. 우리 아버님은 나이가 이제 막 60을 넘기신 분인데 그 정도면 젊은 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아빠는 70대이신데 아버님과 비교했을 때 아빠가 훨씬 더 젊은 사람 마인드인 것 같았어요. 딸 가진 아빠라 그런 건진 몰라도 아버님의 이런 모습들은 저를 너무 힘들게 했답니다. 당연히 이걸로 남편과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왜 그걸 정리하는 게 며느리가 되어야 해? 나는 먹지도 않은 밥, 건드리지도 않은 살림을 왜 당연히 며느리가 되었다는 이유로 내가 해야 되는 건데. 오빠가 아버님 전화 좀 받아서 이런 전화 안 오게 해. 나 직장에서도 안 그래도 상사한테 깨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아버님 전화 받고 얼마나 열받았는지 알아? 남편은 우물쭈물 대더니 역시 같은 장씨 집안 사람이라는 건지 조목조목 저한테 말을 하더군요. 아빠가 매일 오라고 한 건 아니니까 어쩌다가 주말에 들려도 되지 않아? 너도 가끔 집에 가잖아. 나보고 가라고 한 적은 없지만 그냥 어쩔 때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렇게 들리는 거 괜찮지 않냐고. 제가 우리 집에 가는 거야. 미처 못 챙긴 짐 가지러 가는 거고 가서 제가 집 뒤치작거리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자랑은 아니지만 전 엄마랑 살 때에는 정말 아무것도 손에 대지 않았어요. 엄마도 시집 가면 다 하는데 이런 거 하지 말라며 소리 지르기도 했었고요. 그런 저한테 어디 시댁에서 며느리 보자마자 손에 물 묻힐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하도 시댁에서 푸시가 들어오니까 정말 참고 참고 미루다가 7개월 만에 김장을 하러 가게 되었답니다. 원래도 전 김장은 정말 꿈에도 갈 생각이 없었고 직장 워크샵에 갈 예정이었어요. 근데 그날 갑자기 신우가 저희 남편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스피커폰으로 해서 옆에서도 다 들렸고 남편도 그걸 신우에게 말했답니다. 저기 누나, 이거 스피커폰이야. 명주도 같이 듣고 있으니까 좀 말 좀 가려서 얘기해줘. 스피커폰인데 그게 왜? 내가 못할 말이 뭐가 있어. 뭐 대단한 얘기라고. 내일 엄마 김장한다는데 너네 올 거야 말 거야. 설마 엄마 저거 혼자 다 하게 만들겠다는 얘기는 아니지? 명주도 딴 건 몰라도 이건 좀 협조를 해야지. 노인네 백포기씩 하게 하는 건 너무 심하지 않아? 이건 뭔 뚱땅지 같은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왜 가만히 잘 살고 있는 제가 죄 없는 노인 학대하는 사람처럼 말을 막무가내로 하는 건지 참다 못해서 제가 받으려다가 남편이 손사래를 치며 말리는 바람에 일단 참았답니다. 아, 근데 누나, 이거 갑자기 알았잖아. 나도 내일 회사 가고 명주도 내일 워크숍 가는 날이야. 미리 얘기해줬으면 우리도 일정 비울 텐데 빨리 좀 말해주지 그랬어. 그러자 신우는 누가 보면 본인이 김장이라도 하는 양 어이없단 듯 화를 내더라고요. 야, 장영철, 너 진짜 어이없다. 엄마가 이런 거 너네한테 허락 받고 해? 말이야 바른 말이지. 니네가 평소에 자주 집에 드나들고 그랬어 봐. 그럼 엄마가 진즉에 날짜 맞춰보고 했었겠지. 이렇게 소통도 안 되고 집 나가서 죽은 아들인 양 조용히 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아니야. 니네 하여간 진짜 너무해.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서 남매 간의 싸움이 될 지경이더라고요. 진짜 이놈의 신우는 남편 말 맞다나 연애며 뭐며 제대로 해보지도 않은 티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 나이 먹도록 제대로 된 연애도 해본 적 없다는 건 뭘 말하는 거겠어요. 눈치도 없고 못도 없고 그렇다는 거죠. 하여간 상황이 너무 불편하게 가길래 누구든 한 명은 가야 했지만 정말 곧 죽어도 남편은 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김장 다음 날은 무려 저희 친정 아빠 생신이었거든요. 결혼하고 처음 친정에 모여서 하는 모임이었고 시댁만큼이나 전 친정도 그다지 자주 안 갔었단 말이에요. 하필 이렇게 일정이 겹쳐버리니 너무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일단 전화를 끊어보고 남편에게 말을 했답니다. 근데 이 인간 제 편을 드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다음 날 우리 아빠 생신이란 말이야. 근데 전날 내가 김장을 해야 돼? 워크숍이 아무리 당일치기라고는 하지만 그건 순전히 다음 날 우리 아빠 생신 때문에 내가 어거지로 맞춘 거야. 그런데 시댁 김장이라고 이제 아예 가지 말라고? 그냥 우리 둘 다 못 간다고 말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명주야, 그럼 어떡해. 누나 말이 틀린 것도 아니잖아. 아빠는 배추 들어다 주는 것밖에 할 게 없고, 누나 저것도 은근 아무것도 할 줄 몰라서 도움이 안 된단 말이야. 내가 가면 좋지만, 나는 그날 본사에 일 터져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알잖아. 아까 그렇게 회사에서 전화 오는 거 보고도 몰라? 둘 중에 하나는 꼭 가야 하니, 이번만 말하고 사정을 좀 이해받으면 안 되냐고. 다른 집들은 시댁을 매주 가는 집도 있다던데 솔직히 우리는 진짜 안 가긴 했잖아. 김장 한번 하는 게 그렇게 하기 싫어? 주변을 보면 시집살이나 남편한테 휘둘리지 않는 분들은 초장부터 선을 짝짝 잘 긋던데 저 역시 답답한 무리들에 지나지 않는 성격이었나 봐요. 도통 이때 요령이 없었던 건지 제대로 거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워크샵이 그렇게 막 절실한 느낌으로 가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큰맘 먹으면 뺄 수는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치사하고 더러운 거로 이날 내가 한번 크게 제대로 맞춰주고 당분간 큰 소리 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좋아. 그럼 내가 진짜 무리해서 이번에 워크샵 빼보도록 할게. 그런데 이런 일 두 번은 없어. 김장 할아버지, 할머니가 와도 나는 이제 이렇게 안 할 거야. 이렇게 예상에 없던 일 시키는 것도 싫고 미리 의논을 한다고 해도 아무튼 난 앞으로 또 하고 싶진 않아. 오빠도 잘 생각해봐. 이렇게 세게 말을 던져놓았는데 남편은 참 어이없게도 고마워하는 기색은 눈꽃만큼도 없더라고요. 제 말투가 기분이 나쁘다나요? 좀 말 좀 곱게 하면 안 되냐? 어디 전쟁터 나가? 하여간 요즘 여자들은 이래서 문제라더라. 우리 엄마가 뭐 시집살이를 시켰어? 뭘 어쨌어? 정작 그런 걸로 힘들어했던 세대들은 우리 엄마들 때지. 요즘 여자애들은 똑같이 대학도 가고 유학도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아왔잖아. 결혼하고 몇 개월이나 지나 시댁에서 딱 한 번, 김장 때문에 한 번 부른 거잖아. 그게 그렇게 불만이야?
우리 엄마 아빠가 죽을 죄인이냐고. 이건 무슨 한다고 대답을 했다가 제가 정말 죄인인 양 다 덤태기를 뒤집어 쓰게 되었더라고요. 정말 배포가 큰 사람이라면 다 필요 없고 그따위 태도면 아무것도 안 한다고 때려쳤을 텐데 말이에요. 저는 강단이 별로 크지 못한 사람이었던 건지 너무 어안이 벙벙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김장날 다음이 우리 아빠 생신인데 자신있게 가자는 말도 못하고 말이에요. 아마도 결혼 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춰주던 남편의 모습과 너무 차이가 크니까 이날 쇼크를 받았던 것이겠죠. 의기양양했던 제 모습과는 달리 약간은 풀이 죽어서 시댁에 방문을 하게 되었고, 그날 아버님과 신우는 소파에 양면 테이프라도 붙여놓은 것인지 조금도 움직일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엄마, 우리 언제 수육 먹어? 나 너무 배고파. 냉장고에 뭐 먹을 거 없어? 정말 이날 신우며 뭐며 다들 작정하고 있던 듯 제가 가니까 아주 먹잇감을 기다리는 악어 마냥 하나하나 다 부려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버님도 갑자기 저한테 뭔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다운받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시질 않나. 신우는 누워서 저렇게 하나하나 주문을 해대고 말이에요. 하도 할 얘기가 없고 어색해서 힘은 들고 죽겠는데 그때 아버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니네 아빠는 무슨 일 하시냐? 직장 다니다가 은퇴하셨다며? 그럼 지금 집에서 노는 건가? 이건 묘하게 존대를 한 것도 안 한 것도 아니고 은근히 우리 아빠를 무시하는 뉘앙스가 느껴져서 듣기 아주 불편했어요. 우리 아빠랑 거의 띠동갑 가까이 차이가 나시면서 왜 말을 저 따위로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무장갑을 낀 상태로 퉁명스럽게 대꾸했어요. 저희 친정아빠는 은퇴하시고 아르바이트 하시면서 근근히 지내세요. 엄마는 아직 일을 하고 계시니까 여유가 없으신 건 아니라서요. 그랬더니 자기가 뭘 안다고 갑자기 거기에 훈수를 두는 거예요. 하여간 아버님은 진짜 정이 갈래야 갈 수가 없는 분이에요. 여자 수입을 믿고 논단 말이야? 어허, 여자 수입을 믿고 논단 말이야? 마누라는 밖으로 내보내서 일을 시키고, 이거 봐, 자네 들었어? 명준의 아빠는 엄마 일 시키고 본인이 나가 논대. 자네는 나 같은 서방 없는 거 알아야지. 자네는 나 같은 서방 없는 거 알아야지. 내가 자네 보고 뭐 나가서 일하라고 시키더나? 이게 무슨 강아지 짖는 소리인지 웃긴 거예요. 죽 쓰다가 진짜 같이 써버릴까 싶은 심정으로 같이 받아쳤어요. 이쯤이면 시비 거는 거지 뭐겠냐고요. 저희 아빠 안 노시는데요?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아르바이트 하신다고요. 그리고 아빠 수입으로 우리 가족 다 먹고 살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가 나가 놀고 엄마를 일하게 한다뇨. 엄마는 일하신 지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그러자 아버님은 저를 반쯤 흐린 눈으로 흘겨보더니 말로 딸리니까 괜시리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해가면서 혀를 쯧쯧 차는 게 아니겠어요? 이러니 노친네 소리를 듣지. 진짜 신우 말 맞다나 노친네 그 자체더라고요. 허허, 이거 보게. 아주 뭐 한 대 치겠어, 우리 새애기는? 어른 말 하나를 그냥 흘려듣는 법이 없네. 아주 그냥 생짜로 물고 뜯고 늘어져서 이겨야 속이 풀리는 모양이구나. 아니 왜 버릇도 없고 그 모양으로 생겨 먹었대? 그러자 신우가 곧장 말리는 척을 하는데 말리는 신우가 더 밉다는 속담은 아마 우리 신우를 보고 만들어진 내용인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아빠 왜 그래? 올케가 좀 철이 없잖아. 어린애 잘 달래서 가르칠 생각을 해야지. 무작정 화내면 어떡해. 명준아,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돼. 근데 뒷일은 책임 못 진다. 아빠가 성격이 진짜 장난 아니거든. 그니까 그냥 감당 못할 일은 하지 말라 이런 거지. 에휴, 짠해서 어쩌누. 김장하러 와서 이렇게 시아버지한테 욕이나 얻어먹고 말이야. 그러니까 애초에 혼날 일을 하지 말았어야지.
이게 어디 아침 드라마 같은 장면 안에서 제가 배우로 출연한 상황이라면 맘 놓고 김치통을 엎거나 저 부녀에게 김치 속이라도 확 던졌을 텐데 말이에요. 그저 정말 한 집안의 불쌍한 어린 며느리일 뿐이라 아무것도 못하고 눈만 이글이글 타오른 채 그렇게 하루를 보내게 되었어요. 남의 집 멀쩡히 잘 있는 아빠를 갖다가 그렇게 입으로 갖고 놀 땐 언제고 실컷 약 올려놓고 화내니까 물어뜯는 저 심보 정말 너무 못됐더라고요. 어머니는 그나마 이날 진짜 너무 무리하고 동네 아줌마들까지 와서 같이 뒤늦게 하시느라 저한테 신경을 별로 못 쓰긴 했어요. 근데 그럴 거 저 한 사람 없다고 티도 안 날 텐데 굳이 왜 불러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죽을 만큼 힘들었던 몸을 이끌고 진짜 본인들 말처럼 백포기를 한 것도 아니면서 생색만 내던 시댁을 얼른 도망치듯 뛰어나왔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 말을 했지만 그 다음 날이 저희 아빠 생신이었거든요. 전날 미친 듯이 지쳐버린 몸으로 쉬고 싶었지만 아빠 생신을 어떻게 미룰 순 없으니까 저도 힘을 내서 나왔단 말이에요. 남편은 이때까지도 저한테 고맙단 소리 한 번 없었고 그냥 본인도 처가댁 따라왔으니 할 몫은 한다고 생각하더군요. 그렇게 둘은 냉랭한 상태로 친정에 들어서게 되었고 엄마는 바로 눈치를 채시더라고요. 명주야, 너 장서방이랑 싸웠어? 둘 다 표정들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엄마가 묻는데 저도 왠지 대답하면서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냥 별일 없다는 듯이 말하긴 했지만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어제 시댁 가서 김장하다 왔거든. 아, 엄마, 여기 케이크 사왔어. 이렇게 들어온 뒤로 엄마를 도와 상을 차리고 있는 동안 남편은 뻘쭘하게 우리 집 소파에 우리 아빠랑 같이 앉아서는 어정쩡하게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와서 좀 같이 도와줄 것이지. 저렇게 목각 인형처럼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좀 정남이가 떨어지려고 했어요. 그런 차에 갑자기 남편은 전화를 받는 듯 하더니 베란다 쪽으로 사라지더군요. 아빠랑 이런 때에 대화나 좀 할 것이지 짜증이 나려던 차에 남편은 황급히 저에게 오더니 더 짜증나는 말을 하고 말았답니다. 엄마마저 이때 순간 화들짝 놀라셨어요. 저, 저기 명주야, 나 엄마한테 좀 다녀올게. 최대한 금방 올게. 처음엔 이 반응을 보고 우리 모두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았어요. 어디 쓰러지시기라도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왜 그래? 어머니 어디 아프셔? 무슨 일 있으시대? 아, 아, 그게 아니라 저기 엄마가 김치 좀 할머니네 갖다 드리래. 이때 정말 짜증이 빡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전날 시댁에서 김장을 하는 내내 제가 바로 그 다음 날인 오늘은 우리 친정아빠 생신이라고 몇 번이나 말을 했거든요. 그 자리에 남편도 사위로서 같이 축하하러 간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아들한테 전화해서 무슨 시할머니네 김치를 갖다 드리라는 건가요? 그걸 왜 지금 가야 하는 건데? 시할머니 댁 멀잖아. 양평 아니었어? 지금 꼭 가야 돼? 남편은 저랑 엄마 눈치를 힐끗거리며 보더니 아주 곤란하던 표정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아, 저기, 김치 이제 막 새로 한 거라 그걸 할머니가 좋아하셔서 갖다 드려야 한다셔서. 이 말에 저도 그렇지만 엄마도 눈을 크게 동그랗게 뜨시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시더라고요. 아니, 본인 아들이 처가댁에 가 있는 걸 알면서도 심부름 시킨다고 전화해서 불러내는 건 무슨 일일까요? 이때 아빠가 무슨 일이냐며 소파에서 일어서서 주방 쪽으로 오시는데 그 밝은 얼굴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더 욱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아, 저 아빠, 아무 일도 아니야. 그냥 앉아 계셔요. 그리고 저는 곧장 베란다 쪽으로 가서 바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 입으로는 도저히 말 못할 걸 아니까요. 저 어머니, 전데요. 네, 명주예요. 저기, 지금 꼭 할머님 댁에 다녀와야 하는 걸까요? 저희 친정아빠 생신이라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식사하시려고 준비 다 해주셨는데, 남편만 혼자 내보내기가 좀 그래서 말이에요. 나중에 다녀오라고 하시면 안 되나요? 솔직히 나중에 가는 것조차 마음에 안 들지만, 아무튼 제 딴에는 최대한 예의를 차려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기가 찬다는 듯 누구 들으라는 건지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서 대꾸하시더라고요. 얘, 너 지금 우리한테 명령하는 거니? 아니, 누가 니네 친정 아빠 생신인지 몰라? 그래서 영철이도 갔을 거 아니야. 적당히들 하고 헤어지면 되는 거잖아. 너도 봤겠지만 어제 그 고생을 해서 김치 맛있게 담궜는데 그것 좀 갖다 드리는 게 뭐가 어때서? 내가 운전해서 직접 들고 가리? 이렇게 소리를 높이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누군가 전화를 확 낚아채더라고요. 바로 아버님이었어요. 이게 뭔 소리야? 야, 새애기 너. 그깟 생일인가 뭔가 한다고 지금 전화해서 참견질이냐? 아니 내가 내 아들 불러내서 갔다 오라는 건데 네가 뭔데 휘어잡고 지랄이야? 하여간 보통 싸가지가 없어야지. 너네가 아주 벼르고 있는 줄만 알아. 이처럼 이어지는 소리에 제 목소리도 사나워지는 걸 들은 남편이 곧장 뛰어와서 전화를 바꾸고 했지만 갈수록 상태는 안 좋아졌답니다. 결국 이때 아버님이 다 필요 없다며 너 때문에 우리 집 분위기 다 망쳤다나 어쨌다나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리시더군요. 솔직히 다들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저희 친정아빠 생신 파티를 마음 놓고 할 수 있었을까요? 남편은 남편대로 신경이 곤두서서 표정이 나빴고, 저는 욕을 진탕 들어먹은 데다가 남편에 대한 감정까지 나빠진 상태이니 당연히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이런 정황을 대략적으로 파악한 엄마 아빠도 참으로 머쓱하고 어색한 표정을 짓고 계셨답니다. 게다가 생신 당사자인 우리 아빠는 괜시리 딸내 부부 눈치를 보셔야 했으니 이게 얼마나 죄송하고 화가 나던지 몰라요. 엄마는 어색한 얼굴로 말을 걸어오셨어요. 아, 저기, 왜들 그래? 무슨 일 있어? 집에들 가야 하는 거야? 그런 엄마에게 저는 더 오기가 생겨 남편 들으라는 듯이 말을 했어요. 아니야, 엄마. 얼른 생신 축하 노래 부르고 케이크도 불 끄자. 이런 어색하고 불편한 상황에서 우린 결국 더 오래 있지 못하고 나오게 되었고, 아빠랑 간만의 시간을 오래 보낼 수 없었던 저는 차에 올라타자마자 남편과 미친 듯이 싸우게 되었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오늘 아빠 생신이야. 내가 어머니나 아버님 생신 때 이런 적 있었어? 어떻게 오빠네 집은 어른들이 하나같이 그래? 와, 진짜 아까 아빠 민망해하던 얼굴 생각하면 나 정말 미칠 것 같아. 대체 이게 뭐야? 남편은 이때 자기가 봐도 너무하나 싶긴 했겠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자기네 집이 마냥 욕먹을 것 같았나 봐요. 반격을 하더라고요. 아, 그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나만 갔다 온다고 했잖아. 그걸 왜 전화기를 뺏어가지고 일을 크게 만들어. 명주 너네 아버님만 어른 취급을 해드리는 거야? 우리 아빠는 어른도 아니야? 어떻게 내 앞에서 전화를 뺏어서 그렇게 우리 아빠한테 짜증을 내? 오빠라면 짜증 안 나게 생겼어? 아버님이 우리 아빠를 아주 우습게 아시는 거 아니냐고. 나보고 무슨 우리 아빠 논다는 말을 하시질 않나, 진짜. 아무렇지 않게 무시하는 투로 말을 하셨어. 그리고 무슨 양평이 어디 여기 사거리 건너집이야? 왕복만 여기서 몇 시간인데 이건 그냥 대놓고 오빠 보고 처가댁에 오래 있지 말고 나가라는 거 아니야. 어제 그렇게 힘들게 김장했더니 그게 이 보답이야? 여기까지 가니까
남편도 애지간히 할 말이 없었는지 그때부턴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저희들 사이는 좀처럼 풀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 솔직히 이건 부모님 대 부모님이 걸린 일이다 보니까 쉽게 화해할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신우가 이런 분위기를 눈치채고 어떻게 좀 해보고 싶었는지 이미 내용을 지 남동생을 통해 다 전해 듣고 집에 찾아온 거예요. 전 너무 짜증나서 안방에 누워 있었는데 말이에요. 영철아, 나 왔어. 명주는? 명주도 같이 있지? 이렇게 집에 들어와서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으로도 진짜 너무 짜증이 쳐오르더군요. 근데 한술 더 떠서 지 주제도 모르고 이런 소리를 짓거리는 거예요. 명주 좀 나와보라고 해. 얘기 좀 하게. 니네들 싸웠다며? 으이구, 뭘들 싸우고 그래? 그러지 말고 화해해. 내가 좀 보잔다고 나와보라고 해. 여기까지 흘려듣다 보니 진짜 이게 미쳤나 싶더라고요. 가뜩이나 짜증나 죽겠는데 지가 뭐라도 된다고 중재를 하러 왔냐고요. 남편이 문을 살살 두들기는데 저는 기척도 하지 않았어요. 명주야, 저기 누나 왔어. 잠깐만 나와봐. 응? 이때 전 쥐 죽은 듯이 모든 소리를 없앤 채 움직이지 않았고 신우의 기척이 사라질 때까지 나가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며칠이 지났을까요? 신우한테 전화가 걸려왔더군요. 아주 가짠치도 않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영주야, 내가 진즉 전화하려고 하다가 참고 지금 하는 거야. 솔직히 너 요즘 너무 선을 넘는 것 같아. 몇 번이나 말을 하려다가 참고 얘기하는 건지 너 모르지? 윗사람이 이런저런 말을 하면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지. 정말 너는 너무 네 생각만 하더라? 엄마 아빠도 그렇고 나도 너한테 서운한 게 많아. 너도 너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할 것 같아. 신우는 이렇게 조곤조곤 먹이면서 사람을 약올리는 성향이 있는데 여기 말려들어서 같이 가타부타 싸우기 시작하면 제가 얻는 게 없겠더라고요. 저 바빠서 길게 통화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전화 다시 드릴게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저는 스팸 전화를 끈 듯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고 그 뒤로 당연히 다시 전화하지 않았어요. 이후로 신우한테 전화해라 혹은 뭐라 뭐라 하는 장문의 문자가 왔지만 전 답장하지 않았답니다. 미쳤다고 제가 왜 전화를 하겠어요? 이후로 명절도 뭣도 없는데 정말이지 너무나 마주치기 싫더라고요. 신우와 아버님의 짜증스러운 어투, 그리고 늘 둔하고 눈치 보는 듯 하면서 은근히 저를 깔고 뭉개려는 어머니까지 이 원수 같은 세 명은 정말 너무 꼴보기 싫었답니다. 그나마 시댁과 마찰이 적어지니 남편과 싸울 일이 줄어들긴 했지만 저와 남편의 마음 간의 거리는 한층 더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런 와중에 남편이 한 가지 사고까지 쳐버려서 저는 이때 아주 마음을 많이 다치고 실망을 크게 하게 되었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인지 아니면 진즉 봐야 했던 것을 이제서 본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결론부터 말하자면 남편은 회사 어린 여직원을 카풀한답시고 몰래 출퇴근길에 태워다 주고 있었더군요. 아주 치밀하게 블랙박스도 그때 꺼버리고 카톡도 내용을 다 지워놔서 저는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늘 아래 비밀은 없다고 제가 알게 된 이유가 딴 데 있었답니다. 마침 제가 명동 쪽에 나갈 일이 있었고 그날 남편이 퇴근이 늦는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 사람 많은 명동에서 카페 쪽에 서 있는 익숙한 한 남자를 본 거예요. 긴가민가 했는데 아무리 봐도 저 트렌치코트에 삐쩍 솟아있는 뒷머리는 제 남편 같은 거예요. 옆으로 쓱 돌아서 다시 봤는데 그 남자는 옆에 딱 붙어있는 여자의 볼을 귀엽다는 듯 만지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저는 숨이 훅 하고 멎으면서 이게 절대 내 남편이면 안 될 이유를 생각하며 아주 천천히 느리게 아주 그 순간만 슬로우 모션이 걸린 듯 눈을 시퍼렇게 뜨고 관찰을 했어요. 마치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줌 기능으로 쭉쭉 잡아당기듯 아주 얼마나 필사적으로 들여다봤던지 그게 남편인지 아닌지 눈 실핏줄이 터질 정도로 집중해서 보았는데요. 참 세상사 웃긴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 하다 그게 정말 제 남편이 맞을 수가 있는 건가요? 진짜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억지 멜로도 아니고 공포도 이런 공포 드라마가 따로 없더라고요. 뒷머리부터 소름이 쫙 올라오면서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걸 느꼈어요. 남편과 저 사이가 그렇게 먼 거리에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사람들이 쳐다보는 순간 정말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남편과 그 여자는 제 쪽을 아무런 생각 없이 돌아보더군요. 그리고 이내 남편은 앞서 제가 실핏줄이 터질 듯한 눈으로 자세히 쳐다봤듯 남편 역시 눈이 찢어질 듯 커져서 저에게 시선을 고정하게 되었어요. 어, 아, 저, 명주야. 저는 완전히 동공이 풀려서 힘없이 남편을 바라보는데 남편 옆에 있는 여자는 뭔가를 눈치챈 듯 아주 지레 겁을 먹은 얼굴로 절 같이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바로 사람들 틈으로 사라져 버렸고 남편은 어쩌지도 못하고 허둥지둥 헤매고 있었어요. 카페 직원이 음료가 나왔다고 남편을 부르는데도 답을 못하고 그쪽을 봤다가 저를 봤다가 아주 꼴 같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한 10여 분쯤 지났을까요? 제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남편 차에 타 있었고 조수석에 얼떨결에 앉아 살펴보니 그 여자의 소지품인 듯한 것들이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립스틱부터 시작해서 아침 나절에 먹은 것 같은 커피잔이며 빨대며 평소 우리 부부가 타고 다니는 차를 낯선 누군가가 이렇게 제자리에 앉아 어지럽혀 놓았어요. 전 긴 말하지 않고 물었어요. 쟤 누구야? 오빠네 팀 여직원이야? 쟤 안 태워가? 안 불러? 이렇게 가방이랑 핸드폰 여기 놔두고 어딜 갔대? 남편은 자기도 뭔 정신으로 와서 탔는지 모르다가 화들짝 놀랐는지 진짜 얼마나 멍청하고 넋이 나가 있었던 건지 그제서 자기도 왁 하고 놀라서 그 여자의 소지품을 막 주워 담고 쓸더라고요. 이야, 진짜 깜찍하다, 오빠. 우리 결혼한 지 뭐 한 5년은 됐어? 이제 1년쯤 지난 것 같은데 그새 뭔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이러자 남편은 곧 죽어도 아니라고 저한테 처음엔 성을 내더니 나중엔 정말 다 죽을 것 같은 얼굴로 변명을 하더군요. 아니야. 그냥 카풀어던 애야. 집이 멀어서 멀다고 해서 아침 저녁으로 해준 것뿐이야. 네가 아까 너무 놀라니까 그래서 먼저 갔나 봐. 이딴 말을 하기에 전 저도 모르게 아주 날카롭게 이성적이 되어 쏘아붙이게 되었어요. 그래? 그럼 그거 갖다 줘. 회사로 갖다 주면 되는 거 아니야? 핸드폰, 지갑, 이 가디건까지. 무슨 여기가 자기 원룸도 아니고 이렇게 짐들을 놓고 다닌대? 얼른 갖다 줘봐. 그러자 남편은 말을 더듬으면서 본인이 생각해도 말 같지 않은 말들을 하더라고요. 아, 아, 그게 저기 내일 회사에서 주면 내일 토요일인데? 주말이잖아. 와, 와, 오빠 진짜 최악이다. 진짜 최악이야. 그래놓고 저는 왜 그렇게 그 자리에서 생뚱맞게 큰 소리로 울었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많은 감정들이 교차했었겠지만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거. 다시 쓰면서도 새삼 그때 일이 떠올라서 손이 떨릴 정도인데
당시에는 진짜 혀도 굳어서 말이 잘 안 나왔었어요. 눈앞에서 그런 광경을 목격할 게 뭐냔 말이에요, 정말. 얼마나 부주의하고 나를 우습게 봤으면 저희 회사에서 그리 멀지도 않은 명동에서 그러고 있었냐는 말이에요. 이 일을 이후로 저는 딱히 이걸 우리 부모님이나 누구에게 알리진 않았지만 집에서는 남편과 서로 있는 듯 없는 듯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내가 자기 엄마 아빠와 누나한테 시달리고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생각은 않고 다른 데서 헛짓을 하고 다녔던 남편. 그래도 감정이 있었던 건지 너무 분하고 분해서 추스리기가 힘들더라고요. 만난 지 수년간 된 커플이었다면 차라리 이때 더 냉정하게 감정을 정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던 차에 바보같이 제 딴에 남편에 대한 감정을 확 잘라내지 못하고 있던 저에게 그걸 정리할 계기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저와 남편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니며 참 우습고 어이없게도 부모님들 간에 일어나게 된 일이랍니다. 진짜 아버님도 너무 웃기신 게 본인 아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지 들은 게 하나도 없으셨나 봐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멍청하고 넉나간 짓거리를 할 생각을 못 했을 테니까 말이에요. 사실상 남편도 자기가 너무 잘못했고 저한테 빼도 박도 못하게 현장에 걸려버렸으니 지가 잘못한 일에 대해선 지네 집에 얘기를 안 했나 봐요. 간간히 저에게 아버님 전화가 몇 통 걸려오긴 했지만 전 당차게 무시하면서 받지 않았고 죄다 부재중으로 돌려버렸어요. 나중에 신우가 저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내서는 정말 거북하고 불쾌하단 식으로 써놨던데 그것도 깔끔하게 무시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빠한테 아버님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그런 무식한 짓을 저질렀나 봅니다. 신우한테 온 내용이 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엄마한테 보내놨었고 엄마도 이때 약간 안 좋은 감정을 갖고 계시긴 했답니다. 그걸 아빠도 아마 알았을 테고 아마 양가 어른들 간 풍선같이 감정이 차올라서는 누가 먼저 터트리기만 하면 이제 전쟁이 시작될 상황이긴 했었어요. 신우가 보낸 문자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명주야, 전에 내가 몇 번 얘기를 해줬는데 계속 듣지를 않는 것 같네. 적어도 예의상 시부모님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부 전화 드려야 되는 것 아니야? 내가 보니까 너는 정말 한 달에 한 번도 할까 말까고 심지어 전화도 안 받더라. 너처럼 하는 며느리는 내가 주변에서 본 적이 없어. 며느리 도리는 안 하고 그냥 우리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사주신 집만 달랑 갖고 살면 되겠어? 왜 이런 말까지 하게 하는 건지 진짜 모르겠다. 보면 답장 좀 줘. 이 우스운 문자에 제가 여전히 답장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아버님은 제가 정말 본인을 아주 강아지 보듯 무시한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너무 웃긴 게 아버님은 저희 아빠가 일하시는 곳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뭐 아주 사돈한테 경고를 해서라도 며느리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괜히 저는 아빠 일하시는 세차장을 알려들어가지고 쓸데없는 신혼을 노출했다는 생각이 들어 후회했어요. 일단 이 일이 일어날 땐 저는 직장에 있어서 몰랐는데 나중에 엄마한테 전해 듣고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당장이라도 남편 회사에 쫓아가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아이고, 니네 시아버지 진짜 미친 거 아니니? 너희 아빠 아직도 열이 안 추스러지는지 계속 씩씩대고 계신다. 너랑 니네 시아버지, 아니 시댁 식구들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뭔 가짠치도 않은 외제차를 끌고 와서는 아빠한테 대기네 당신이네 모네거리면서 막말을 하더란다. 누가 봐도 네 아빠가 나이가 위인데 어쩜 그렇게 인간이 몰상식하니? 제가 전해 들은 얘기의 전말은 아버님은 그 가짠치도 않은 외제차를 끌고 우리 아빠네 세차장에 갔다는 거예요. 아빠가 알바로 도와주시는 곳인데
거기서 나 알지 않냐며 사돈이네 어쩌네 말을 터놓곤 그 뒤에 당신이네 대기네 하면서 나중엔 아예 존칭을 안 썼다더군요. 엄마가 웬만해서 화를 잘 안 내는 성격인데 분을 참지 못하겠는지 별말이 다 쏟아지고 있었어요. 너도 알지? 창식이 아저씨. 창식이 아저씨, 너 결혼할 때도 왔었잖아. 보아하니 둘이 사돈인 것 같은데 그런 싸움이 일어나니까 어이가 없었나 봐. 아저씨가 니네 시아버지 달래듯 어쩌고 하면서 내보내긴 했지만 네 아빠가 창식이 아저씨 앞에서 얼마나 어이가 없고 창피했겠어. 아휴, 나 진짜 못 산다 정말. 너무 수치스러워. 어쩜 그런 인간이? 저희 시아버지란 작자는 저희 친정아빠가 친구분을 도와주시는 세차장에 쫓아가서 딸내미 교육을 똑바로 시키라며 고래고래 고성을 질렀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무려 아빠에게 도저히 제 기준에 용서할 수 없고 반드시 사과를 받아야 할 것만 같은 몰지각한 말을 배설했더라고요. 이건 인간의 입으로 말을 내뱉은 게 아니라 그냥 배설물을 배출했다고 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열이 받았던지 부들부들 떨면서 말하시더라고요. 예, 뭐라는 줄 아니? 내 살다 살다 이런 모욕은 처음 들어본다. 내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게 진짜. 글쎄, 니네 아빠 보고 그 거지 같은 차 들이대면서 이거 당신 몸값보다 비싸니까 제대로 닦아서 청소하라고 했단다. 제정신이니 진짜? 그거 또라이 아니니? 여기까지 듣고 전 제 귀로 들어온 이 말이 잘 담기지 않아서 아주 혼미하더라고요. 그게 정말이야, 엄마? 결국 전 그대로 직장에서 친정으로 퇴근을 했고 냉정 중이긴 하나 집에 안 들어오니 이상했던지 남편이 전화를 계속 해대더군요. 받지 않고 무시했고 아버님한테 곧장 전화해서 욕을 하고 싶은 것을 참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새 화병 나서 누워있던 아빠와 엄마에게 전 제가 그간 겪었던 사소한 일들, 엄마 아빠가 알면 가슴 아플까봐 못했던 이야기들을 전부 쏟아내게 되었어요. 남편이 회사 여직원과 바람난 일들까지. 이 얘기만은 안 하려고 했는데 막상 아버님 일을 겪고 나니까 좀 선명해지더라고요. 시간을 더 끌지 않고 갈라서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정황을 들은 엄마 아빠는 말을 잇지 못하셨고 우리 셋 다 그날 울며 달래며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샜답니다. 그리고 곧장 아빠와 저는 바로 다음 날 행동을 하게 되었어요. 눈 뜨자마자 아빠가 차를 끌고 아버님이 하고 있는 동네 작달만한 식당에 갔어요. 아버님은 아주 그 작은 식당을 일으켜서 본인이 땅도 사고 차도 샀다며 우월감이 크신 분이었죠. 까짓것 본인이 그래봤자 아빠가 차에서 내리는 순간을 눈으로 확인하더니 몇 번이나 그 우둔한 눈꺼풀을 껌뻑거리면서 저와 아빠를 번갈아 보더라고요. 아빠가 끌고 간 차는 롤스로이스였고 운전이나 차에 관심이 없던 제가 귓등으로 대충 들었을 때 5억대라고 알고 있었어요. 이것 말고도 아빠는 보통 시내를 달릴 때에는 작은 차로 다니는 걸 좋아하셔서 얘를 몰고 다닐 일이 많지 않았거든요. 저도 간만에 타본 거긴 한데 이런 상황에 으름장을 놓겠다고 타고 간 자체가 참 여러모로 너무 어이가 없고 우습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나 아빠나 아버님이나 진짜 양쪽 다 이게 무슨 모양새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 와중에 아버님은 저를 보더니 겨우 입을 떼어 떠뜸떠뜸 말을 하더군요. 저, 너 말이야. 집을 나갔다며? 어, 어제 우리 영철이가 잠을 못 잤어. 우리한테 전화를 했다고, 어?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굳은 얼굴로 서 있는 아빠 뒤에 있는 차에 눈을 못 떼고 있더라고요. 대체 어딜 보고 말하는 건지 제대로 눈을 보고 말하라고 따지고 싶을 지경이었어요.
그 찰나를 지나 아빠가 곧장 입을 여셨답니다. 이봐요. 누구 딸한테 너너거리고 있어? 보자 보자 하니까 인간이 아주 안 됐구만. 우리 딸이 무슨 언년이 갓난이야? 나한테 맡겨놨다가 부려먹으려고 데려갔어? 어디 남의 딸 자식을 그따위로 대해? 아빠가 큰 소리 뻥뻥 치는데 그 작은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은 아빠 차며 그런 아빠를 싸우고 있는 이 식당 주인인 아버님이며 이런 장관을 놓치기 싫었는지 일제히 밥 먹다 말고 유리문 틈새로 쳐다보더라고요. 어머님이 뛰쳐나와서는 이게 웬일이냐며 하더니 저랑 아빠 그리고 뒤에 있는 차를 순서대로 쳐다보는 건 똑같은 거예요. 진짜 한심할 정도였어요. 아빠가 거기다 대고 한 일은 평소에 아빠가 맞나 싶을 만큼 저로 인한 분노가 고스란히 느껴지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차키를 아버님 발밑으로 획 던져버린 거 있죠. 아, 뭐해? 주차. 차 될 줄 몰라? 여기까지 와줬는데 이 똥구멍만한 식당 구석에 차 댈 곳도 없고 그건 주인이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잘해요. 잘못 건드려서 이 말 같지도 않은 식당 날리기 싫으면. 아버님은 그때 눈을 부릅뜬 상태로 몇 번이나 아빠 얼굴과 본인 발밑에 떨어진 차키를 몇 번 번갈아 보더라고요. 손님들은 계속해서 구경이 났는지 유리문에 붙어서 쳐다보고 있고 반대편 순댓국집까지 사람들이 나와서 쳐다보고 있는 실정이었어요. 어머님은 저보고 말려보라면서 제 팔을 아프게 때리는데 손대지 말라고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이거 왜 이러세요? 저한테 손대지 말고 직접 말리세요. 아버님이 저희 아빠한테 개수리할 땐 못 들은 척 해놓고 이제 와서 뭐 어쩌라고요? 빤히 본인 남편이 사돈한테 가서는 사돈 일당이 우리 집 차보다 못하네 어쩌네 하고 빈정댄 걸 알았으면서 꿈쩍도 않고 사과도 안 하더니 뭘 말리라는 건가요? 어머님도 싫고 다 싫고 하필 이때 신우와 남편이 없어서 아쉬운 게 저렇게 아버님의 굴욕적인 모습을 못 본 게 한이더라고요. 그 집에서 태어난 게 무슨 금수저라도 되고 뭔 권한이라도 된 줄 알고 날 무시했던 것들 진짜 엿먹여주고 싶었는데 말이에요. 이후로 전 남편의 그 장난 같은 외도 사실을 말했고 그 소식을 알 리 없었던 두 분은 기절할 땐 놀라더라고요. 이혼할 거예요. 저한테 번복은 없어요. 이혼할 테니까 그리 아세요. 남편은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뭔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받았고 식당으로 뛰어와 봤지만 우리가 그딴 곳 들어가서 밥 먹을 일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이미 그 식당에서 떠나버린 상태였어요. 제가 이혼을 생각한다는 얘기를 왜 상상을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기겁해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을 한다고 해서 바뀔 일이 아니고 지금은 거의 이혼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나름 제 딴에는 정말 여러모로 정신적 소모며 금전적으로도 큰 손실을 겪게 되었어요. 이혼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고 그 사이에 몇 번이나 저 독사 같은 신우가 달려들어서 저를 얼마나 회의시키겠다고 따라다녔던지 왜 진즉 제대로 안 하고 꼭 저렇게 당하고 얻어맞은 다음에 매달리는 걸까요? 명주, 저기 아니 올케. 내 연락 좀 받아줘.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혼을 택하는 게 어딨어. 영철이랑 산지 얼마나 됐다고 그래. 영철이도 그거 솔직히 말해서 외도라고 볼 수는 없지. 직장 여직원 그냥 출퇴근길에 같이 다닌 게 전부인데 명주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 사람이 왜 그렇게 경솔해. 전화 좀 받아봐, 제발.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들었지만 확신을 내리지 못하고 있던 차에 뒤이어 지뢰처럼 터져버린 남편의 외도, 그리고 아버님의 만행까지 모든 것이 어쩌면 순조롭게 이혼으로 이어졌네요. 그냥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 아닌가 싶어 최대한 저는 시간이 빨리 흘러가 주기만 바랄 뿐이에요.
저와 남편은 동종업계인데다 이 바닥이 좁다 보니 직장 동료들도 최근에 제 이혼 관련 소식을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것 때문에 많이 괴롭고 골치 아픈 상황이지만 사람들의 뒷말을 듣고 견디는 것과 이혼을 안 하는 것과 고르라면 무조건 저는 전자를 택하겠어요. 그저 재빠르게 시간의 물살이 흘러가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그때 당한 일을 못 참겠는지 화병이 나서 한의원에 다닌다는 말을 신우를 통해 얼핏 들었습니다만 제가 알 게 뭐예요? 혈압이 올라서 어찌되건 알 바 아니죠. 아버님도 뭣도 아닌 전직 시아버지로 제발 그따위로 살지 않았으면 바랄 뿐이고요. 그리고 딸 자식이건 아들이건 아주 다 콩가루 집안끼리 더 이상 그 누구랑도 결혼도 못도 하지 않고 지들끼리 살며 남한테 피해주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정말 주변에 그 어떤 시댁 진상을 봐도 저만한 사회 악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